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통신 3사가 내놓은 5G 통신망,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한 게 4년 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빠르다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5G 쓰는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실제로는 그리 빠르지 않다라는 불만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기계를 또 바꿀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기계 탓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예, 가끔 전혀 안 터질 이유가 없는 곳에서도 느리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게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실제로 느리다는 거 통신사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들이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받을 수 있다는 등 속도를 부풀려서 광고에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예, 5G 서비스 기존 LTE보다 20배는 빠르다라고 광고를 해서 이 비싼 요금에도 많이들 가입을 했었는데요. 자, 실제 속도는 얼마로 확인이 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이 광고가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서 과징금 철퇴를 맞은 광고 멘트를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속도에 적응하고 한마디로 초능력이라고 이제 광고에서 하는데요.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렇게 신기술이 구현된다며 5G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뭐 광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정말 뭐 초고속 속도다 이런 강조를 두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이동통신 3사는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를 것으로 광고했지만 2021년 실제 전송 속도는 평균 0.8GBps에 그쳤습니다. 실제 속도가 광고했던 것의 25분의 1에 그친 겁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했던 속도를 마치 현실로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건데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3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25분의 1이요? 아무리 광고가 보기 좋게 만드는 거라지만 이 정도면 너무 과한 뻥튀기한 수치 아닙니까? 네,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 2019년에는 말을 바꿔 2.7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 아래서 계산된 최대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현실에선 구현될 수 없는 기술 표준상의 목표 속도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통신 3사에 모두 366억 원의 과징금을 이번에 부과한 건데요.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수준 허위 광고에 대해서 2017년에 370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통신사들은 왜 그랬던 걸까요? 목표 속도를 사실상 구현할 수 없는 수치로까지 한 건 이건 뭐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 입장을 좀 보면요. 길게는 올 초까지도 이어졌던 통신사들의 광고를 보면 최고 속도, 이용 환경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삽입하기도 했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상 속도임을 충분히 설명한 광고였음에도 아쉬운 결정이 났다며 앞으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정위는 보통 소비자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광고가 전달한 인상이 바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한 대의 기지국에 한 개의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은 건 사실상 소비자를 속였다고 본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래 속도는 이해한다. 그럼 끊기지나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정말 넓은 마음으로 속도는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네. 끊기는 거 정말 불만이 많죠. 맞습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다가 좀 먹통이 돼서 보면 5G가 LTE도 아니고 3G로 전환된 모습 지금도 일부에서 겪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끊김 현상 불만,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권고로 요금을 좀 낮춘 그런 5G 요금제가 나왔는데 여전히 LTE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네, 이제 10명 중 7명은 5G 서비스를 네. 쓰는데요.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아직도 5G 이용자들은 44% 넘게 자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보다 데이터를 덜 쓰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도 40% LTE 이용자의 경우에 10배나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안 써도 되지만 요금제 자체가 높이 형성돼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5G 이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지원금도 몰아주던 통신사 책임은 다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의문도 듭니다. 되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가지고 고가의 5G 요금을 냈던 이용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네, 그래서 고객 1,900여 명이 이 통사의 소극적인 투자로 성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3년째 공방만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발 더 나아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를 위해서 과징금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여러 커뮤니티를 가보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 버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많이들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일제히 올랐고요.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도 나오고 뭐 고지서 볼 때마다 뒷목을 잡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을 모르고 지속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부업인데요. 통계청 자료를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해서 내놓았습니다. 부업을 하는 직장인은 54만 7천 명이나 됐는데요. 2017년보다 무려 33.1%가 증가한 겁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화 영향으로 60대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고요. MZ세대에게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부업 증가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10만 7천 명으로 2017년에 비해 37.2%가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MZ세대의 부업이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MZ세대가 부업을 하는 주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구축하는 등 본인의 능력을 키우거나 취미 생활 등 기분 전환을 위해 부업을 한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MZ세대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업의 종류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MZ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부업은 온라인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 판매, 음식 배달 등 자기 개발이나 취미와는 또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다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부업에 나서는 상황에 5G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내고서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데 참 씁쓸합니다. 품질 개선에 대한 후속 조치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장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